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9일이고요. 지금 현재 12시 49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알고리즘의 원리는 크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반복성이고요. 반복성이라 하면 주로 반복적인 루프를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회귀성이고요. 영어로는 리커션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주기성이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내에 주기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대칭성이고요. 다섯 번째는 감소성이고요. 여섯 번째는 확장성이고, 일곱 번째는 특이성과 고유성인데요. 이 7가지 원리 중에서 1번 반복성과 6번 확장성까지는 굉장히 패턴화된, 정형화된 그런 문제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이 6가지 속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RSA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면요. RSA 알고리즘은 주로 반복성과 주기성을 이용합니다. 정수 마즐로 연산의 주기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FFT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FFT 알고리즘은 회귀성과 주기성과 거기다가 대칭성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FFT 알고리즘을 처음 배워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회귀성과 주기성, 대칭성의 성질을 파악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감소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파스칼 트리 같은 알고리즘이고요. 이런 것도 감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중적분을 2중적분으로 만들고요. 2중적분을 1변수적분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감소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확장성 같은 경우는 1변수적분을 2변수적분으로 만들고, 2변수적분, 그러니까 중적분을 3변수적분, 부피적분으로 확장시키고, 이런 게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예로 1변수 미분을 다변수, 2변수, 3변수, 다변수 미분으로 확장하는 것도 확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성과 회귀성, 주기성, 대칭성, 감소성, 확장성 이런 거는요. 프로그램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더 길게는 10년 정도 해오신 분들은 문제를 보면 이런 패턴을 바로 읽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특이성과 고유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이성,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성립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고유성, 그 한 가지 문제밖에 적용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이성과 고유성 문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반복성, 회귀성, 주기성, 대칭성, 감소성, 확장성 이런 문제는요. 경험을 조금만 쌓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반복성과 회귀성을 이용하는데요. 알고리즘 원리 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반복성과 회귀성을 이용할 때요. 특히 회귀성이 복잡할 때는요. 연산자 오버로딩을 이용합니다. 알고리즘이 회귀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때요. 연산자 오버로딩을 사용하면 회귀성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코드가 복잡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이용하는데 검색할 때 뒤에 IQ95를 붙여주면 제 동영상에서 Implicit Recursion through C++ Operator Overloading 그래갖고 제가 2년 전에요. 연산자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회귀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는 연산자 오버로딩을 이용하면 쉽게 회귀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터플 C라는 컨셉트를 이용할 건데요. 잘 모르겠는 내용은 뒤에 IQ95를 붙이고 검색해보면요. 이 동영상에서 터플 C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한글 채널에서 촬영했는데요. 제 알고리즘을 시청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ommon signed t iq 95. 자, common signed t라는 타입 함수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기에 common signed t, numerical c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 놨습니다.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유튜브에서 뒤에 검색어 IQ95를 붙여서 검색하시면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요, 미분 기하학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고 015 매트릭스 5 이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이 동영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되면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16으로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 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폴더 016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고요, evaluation.cpp 새로운 cpp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아무 파일이나 열어도 되는데요, cpp 파일을 하나 열고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까지 파일까지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제가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Ctrl B 하고 이 파일은 닫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놓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반복성과 회귀성을 이용하는데요, 특이성과 고유성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improper integral 1 부정식 적분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해보면요, 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이 동영상에서 부정적분을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정형화된 패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요, 처음 생각해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을 알고 나면 굉장히 쉽고요, 답을 모를 때는 여기에 있는 6가지 패턴 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이성, 고유성, 말 그대로 특정 알고리즘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name, space, cpg, numerical analysis 속에 operator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열고요, end of namespace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void test operator overloading for advanced recursion 함수 이름을 너무 길게 만들었네요. int main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함수를 아무렇게 만듭니다. auto f 하고 auto x, auto y, auto z 리턴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 만듭니다.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만들었습니다. auto x는 6분의 파이, auto y는 예를 들면 3분의 파이, auto z는 아무가 2.0 이렇게 넣었고요, auto args cd array x, y, z 이렇게 아무렇게 값을 넣었고요, 이 함수 f는 3개의 파라미터 x, y, z를 받고요, 이 함수 f를 값으로 계산하려는데요, 인수 x, y, z를 제공해서 이 값을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std, cout, f에다가 args를 표시하면 이 args는
타입이 array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자동으로 붙여주고요. f가 람다이니까 x, y, z, cpg, ndl 이렇게 출력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std apply f를 보내고요. argis 배열을 보내서 이렇게 값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쿠다 컴파일러를 새로 설치했으니까 쿠다 컴파일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nv cc std c++20 함수 이름이 evaluation.cpp고요. n.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n 하면 값이 1로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 다시 빌드 해보면 n 이거 루트 2네요. 루트 2 하여튼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 f가요 상수일 수가 있습니다. 5.0 이렇게 f가 상수일 때는 이게 작동 안하죠. 빌드 해보면 당근 에러가 나옵니다. 당근 빌드 안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수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함수와 상수를 함께 섞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방법이고요. 템플레이트, 펑션과 numerical C 하고요. 펑 타입을 만듭니다. cpt numerical C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numerical C가 뭔지 모르실 때는 유튜브에서 numerical C IQ95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면 이 numerical C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 동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arg type 이렇게 하고요. std size t n 그 다음에 int 파라미터 count를 읽어냅니다. 이 펑 타입이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hidden 네임스페이스 속에 parameter count라는 함수가 있고요. maximum parameter count를 보내고 이 펑 타입이 아규먼트를 몇 개를 취하는지 보는 겁니다. float를 보내고요. 이 자체는 함수인데 특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펑 타입이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몇 개를 받는지를 계산해 주는 게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요, 여기에서 찾아보면 IQ95 제가 여기에서 파라미터 카운트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동영상에서 핵심 알고리즘 그러면서 이 파라미터 카운트 함수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오토 오퍼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펑 타입은 함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F로 나타내고 std
array에서 arg type n args 이렇게 하고요. no except, exception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context for cpt numerical c 이렇게 해서요. 만약에 이 펑 타입이 숫자라면 이런 뜻입니다. 이 펑 타입이 숫자라면 using lt 하고요. cpt common signed t 이 펑 타입 자체가 숫자라면서요. 이 숫자와 인수 아규먼트 타입이 항상 숫자잖아요. 왜냐하면 arg 타입은 numerical c로 했으니까 이거의 공통 타입을 읽어내는데 signed 타입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한 후에 return lt f 자체가 숫자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보내고요. else일 경우에 펑 타입이 될 수 있는 것은 함수형이거나 아니면 숫자형이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 펑 타입이 숫자가 아니라면 함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컨디션을 하나 더 걸어주는데요. requires입니다. 컨셉트를 한 번 더 사용하게 되고요. 함수의 파라미터 카운트는 파라미터 카운트이고요. 이거는 array를 통해서 전달하는 아규먼트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int n 배열의 엘리먼트 개수가 n인데 이 n보다 작거나 같으면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컨디션을 걸어줘요. 우리가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를 읽어냈잖아요. 그래서 return을 하는데 cpt for stallion 하고요. 이 펑 타입 함수는 파라미터 count만큼 파라미터를 받는데요. 이 함수가 펑 타입이 파라미터 개수만큼 파라미터 인수를 받는다고 알려줬으니까 이거를 루프로 돌리고 이 포스텔리온 자체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캡처 하고요. auto n cpt sequence n 이렇게 해서 정수 0, 1, 2, 3 파라미터 개수만큼 숫자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카운트가 3일 경우에 이 n은요 0, 1,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eturn을 하는데 cna evaluate 여기다가 f에다가 std get n args 파라미터 개수를 0, 1, 2, 3 읽어냅니다. 이 array 배열 args에서요. 그렇게 해서 이 evaluate 함수를 호출한다.
역시 이 evaluate 함수는 제가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막강하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토 G는 예를 들어서 5.0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연산자가 이 연산자이고요, 앞에 함수가 오고 뒤에 배열이 옵니다. 그래서 앞에 함수가 오고 이 연산자를 쓰고요, 뒤에 array 배열이 옵니다. 붙여놓고요, G입니다. 이번에는 G는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로 된 함수이고요, 이거를 L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N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번에는요, 이거를 H로 놓고 두 개의 파라미터 YZ만 받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제가 그냥 아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H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 XY만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H 이렇게 하면 ARGS는 3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 2개 것만 사용해서 이 H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H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지만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고요. 지금부터 진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는데요, cpg matrix.hpp 이 파일에 보면 function와 numerical c라는 컨셉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tuple function와 numerical c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 function와 numerical c에 타입을 제공하고요, 이 오아는 dis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dis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컨셉트에서 부를 때는 disjunction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다가 cpt tuple c std remove cb reft 이렇게 해서 tuple을 테스트합니다. 이 tuple function와 numerical c는 이 타입이요, tuple이냐 function이냐 아니면 숫자이냐 이거를 나타냅니다.
제가 동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터플 C 컨셉트 만드는 방법은요, 유튜브에서 터플 C IQ 95 이렇게 검색해보면 제가 2년 전에 이 동영상에서 촬영했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시 이 파일로 돌아옵니다. 여기 내려가면요, 이 네임스페이스 앞에다가 템플레이트, 터플, 펑션과 numerical, C, 펑, types 이렇게 하고요. CPT, numerical, C, ARG, type, SCD, size T 이거를 NN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토 오퍼레이터 이연선제를 다시 한번 이용합니다. 여기에 정의된 이연선자이고요. SED 터플 속에 펑 타입스를 보내고 FS로 정하고요. SED array ARG type NN ARGs no except 이렇게 해서 좀 들여쓰고요. context per int n은 size of 펑 types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읽어냅니다. 여기에서 return을 하는데요. cpt for stallion인데 이 터플의 엘리먼트 개수 n 이거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제공하고요. 이 자체는 루프입니다. 이 포스텔리온 함수 소액에다가 람다를 보내야 합니다. fs를 캡처하고요. 이 fs는 함수를 나타냅니다. 함수는 함수인데 터플 속에 들어있는 함수의 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args 이 args는 이 array이고요. auto n cpt sequence n 이렇게 하면 이 n은 함수의 개수보다 0에서 함수의 개수보다 1이 작은 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터플 속에 n개의 함수가 들어있을 경우에 n은 0에서 1, 2, 마지막이 n-1이 됩니다. 블락을 열고요. 이 자체는 람다입니다. 포스텔리온 함수의 인수가 람다입니다. 여기서 return을 하는데요. sed 터플에서 그냥 return은 못하고 compute라는 람다를 호출합니다. 이 컴퓨터는 여기에서 만듭니다. auto 컴퓨터 여기서 fs
ARGS를 한 번 더 캡처하고요. auto K 하고 CPT sequence K 이렇게 해서 람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컴퓨터는 람다이고요. 이 컴퓨터는 시퀀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다가 시퀀스 n, 이 n은 여기에 있는 이 n입니다. 이 컴퓨터 람다에다가 아규먼트로 시퀀스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타입이고요. 이거를 인스턴스로 바꿔줘야 하고요. 여기서 n은 이 n은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람다 속에서 리턴을 하는데요. std get k가 함수의 인덱스입니다. 이 k는 n의 값이 됩니다. 이 n의 값을 하나씩 받습니다. 이거는 n에서 온 값을 하나씩 받아서 k로 넘겨줍니다. 이 CPT 시퀀스 n에서 이 n이 이 k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s에서 함수를 하나씩 꺼잡아내는데요. 여기다가 이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RGS를 씁니다. 여기서 이 연산자는요, 만약에 fs가 터플이라면 이 연산자가 획일적으로 호출됩니다. 만약에 이 fs의 k번째 엘리먼트가 이 자체가 함수라면 이거를 획일적으로, 자신을 획일적으로 호출하고요. 만약에 fs의 k번째 엘리먼트가 함수일 경우에는, 펑타입 함수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연산자를 호출합니다. 숫자일 때도 이 연산자를 호출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에서 이 연산자는 터플에서 fs의 k번째 엘리먼트가 터플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요. 이 fs의 k번째 엘리먼트가 함수이거나 숫자일 때는, 이게 함수이거나 숫자일 때는 위에 있는 이 연산자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귀함수 호출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앞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도입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하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컴퓨터 자리에
덮어 쓰고요. 괄호로 묶고 K 자리에 N을 직접 쓰면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어집니다.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루프 속에 루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포스텔리오는 루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루프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포스텔리온 속에 들어있는 함수에서 이 람다 함수에서 이 n 값을 0에서 1, 2, n-1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0, 2, 4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n-1, -1 이렇게 하면요. n-1, n-2 거꾸로 가는 겁니다. 0까지 끝에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거꾸로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하면요. n-1에서 -3, n-5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텔리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루프입니다. 이거를 보관하고요.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코멘트를 붙여 놓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배웁니다. 여기까지 복사해 오고요.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슈퍼 파워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이렇게 함수 이름을 바꿨고요. 합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잠시 디세이블 해놓습니다. 자, G는 상수로 된 함수이고요. H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F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ARG는 어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별 지장 없으시고요. 오토 FS라는 함수의 그룹을 만드는데요. std 터플이고요. 이 터플 속에 G가 들어갈 수 있고요. F가 들어갈 수 있고 H가 들어갈 수 있고 다시 터플 속에 F와 H가 곱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F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G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 곱할 수가 있습니다. F와 당연 G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G는 상수이고요. H를 여기다가 2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한 번 더 붙여 넣었고요. 이번에는 터플 속에 터플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터플 속에 GFH가 들어갔고 이 속에 터플이 들어갔고 터플 속에 또 터플이 들어갔습니다. 이 터플 밖에서 3F 연산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F에 3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그룹을 희한하게 만들었고요. std cout fs에다가 args를 보내는데요. fs에다가 이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cpg and 당근 이 fs는 위에서 보면 터플 속에 터플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가 여기에서 이 fs이고요. 이 연산자가 여기에서 이 연산자이고 std array가 이 args고요. 이 args가 이 args입니다. 이거를 빌드 하고요. cls n 한 방에 모든 것을 계산해 버립니다. 이 전체는 터플이고요. 5는 G의 값이고 요 값은 F의 값이고 요 값은 H의 값이고 요 전체는 요 터플 전체이고요. 요게 또 터플을 구성하고요. 터플에서 여기까지이고요. F 더하기 3은 함수에다가 3을 더했거든요. 그 값이 이 값입니다. 터플 속에 터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플 속에 터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연산을 이것 한 방으로 끝내버립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이용하면 이런 무지막지한 알고리즘이요. 제가 다 지웠습니다. 단 몇 줄의 코드로 끝내버립니다. 이런 깔끔한 코드와 이런 깔끔한 코드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연산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오차 없고 실수 없이 깔끔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나중에 더 복잡한 연산의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런 개념이 필요하니까 제가 남겨 놓겠습니다.